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어제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첫 해외 순방 중 가장 화려한 국빈 환영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가 코비드 이후 세계 정상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던 총리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무역대표단은 총리 관련 관계자들과 언론 그리고 기업과 국방부 대표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 중 3명은 도착 시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던은 또한 뉴질랜드가 싱가포르와 함께 워킹 홀리데이를 다시 확장 시작하고 있으며 5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협적이고 혼란스러운 규칙 기반 질서 파괴와 태평양의 잠재적인 군사화는 아던 총리가 아시아 지도자들을 만날 때 가장 우려하는 사안입니다. 아던 총리는 화요일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 우리의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압박을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며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며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매우 강력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던의 발언은 유럽과 북미 전역의 30개국으로 구성된 나토 군사동맹인 뉴질랜드와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이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를 포함한 1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나나야 마우타 외무장관은 화요일 성명에서 이러한 주요 기관은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는 과도정치 지배자들과 러시아 국방부문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은행 8곳과 기타 주요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기금을 포함한 세계의 핵심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실시됩니다. 마우타는 러시아군의 잔악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푸틴의 전쟁을 계속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자행된 만행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의 안보 협정을 협상한 이후 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던 총리와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나나야 마우타 외무부 장관은 뉴질랜드가 중국의 분노의 폭풍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출업체의 다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아던 총리의 아시아 방문 목록에서 눈에 띄게 제외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그녀를 위해 레드카펫을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버트스는 AM과의 인터뷰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좋고 뉴질랜드는 계속해서 많은 상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스는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정부의 야심을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화요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웬빈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최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제레미야 마넬레 솔로몬 제도 외무장관이 기본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이 협정이 호주에서 2,000km 미만 내의 중국군 주둔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코비드 관련과 기타 정보 안내입니다. 궁금하신 모든 사항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09-443-7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1.5%로 발표했으며 추가 상승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월 식품 가격은 전년도보다 7.6% 상승했으며 이는 10년 이상 만에 가장 큰 연간 상승률입니다. 또한 그는 연료 소비세와 도로 사용자 요금의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공급망 제약 그리고 코비드19 영향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올해 후반에 고밀도 규정이 시행되면 도시 캐릭터 주택의 4분의 1이 특별한 유산 지위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운슬은 어제 열린 공개 협의의 일환으로 6층 및 3층 아파트로 제한된 지역의 초안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계획 및 장소의 시의회 총책임자인 존 두기드는 2만 1,000개의 캐릭터 주택 중 약 5,000개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오클랜드 카운슬에 도심과 대도시 중심가 그리고 그 주변에 6층 이상의 아파트를 허용하고 거의 모든 교외 지역에서 최대 3층의 중밀도 주택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오클랜드의 10개 도심은 뉴마켓, 마누카우, 뉴린, 실비아팍, 부타니, 파파쿠라, 타카푸나, 핸더슨, 올버니, 그리고 웨스트게이트입니다. 호주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첫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했지만 뉴질랜드 산업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유람선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고 운항사들은 지연으로 인해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크루즈 산업은 갑자기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국경 폐쇄는 이번 크루즈 시즌에 이미 거의 200건의 항구 기항이 중단됐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크루즈 목적지가 재개됨에 따라 뉴질랜드가 마지막 기항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38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7원 1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0원 41전입니다.